안녕하세요. 금백입니다. 한글날에 영화를 한 편 또 보고 왔습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와일드 로봇, 요즘 굉장히 화제작이죠. 개봉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 10월 2일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보고 왔고, 조커2랑 아무래도 개봉일이 같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데 우선순위에서 살짝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도 빠르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티켓 가격 15,000원 기준 보러 갈만한가요? 라고 하셨을 때, 애니메이션 영화 자체가 좀 유치하다거나 좀 애들 영화 아니냐, 이런 거부감 없으신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다 보기 좋은 영화고, 가족이든 뭐 커플이든 혼자 보러 가도 좋고 그냥 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힐링이 좀 되는 영화였습니다. 굳이 뭐 영화관에서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화관에서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커2도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음악이 좀 중요했던 영화였고,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보통 좋은 음악들, OST들을 꼭 같이 껴서 영화를 찍기 때문에 좀 음악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는 없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 음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좋으니까 꼭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리뷰 자세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초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초반 줄거리는 좀 알아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거라서, 일단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가 있는데, 그 로봇이 배송 중에 폭풍을 만나서 어떤 바닷가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 로봇은 이제 사람을 위한 행동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물들한테 사람의 서비스를 자꾸 이렇게 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끼치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작은 새 알을 줍게 되는데, 그 새 알에서 부화해서 나온 새끼가 그 로봇이 엄마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데, 그 로봇도 이제 그 아기 새를 길러야 한다는 임무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 새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옛날에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그 시네마틱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의 스토리와 뭐 게임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임사에서 만든 영화 같은 영상인데, 거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바스티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7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흔히 이제 뭐 라이엇은 음반회사, 블리자드는 영화회사라고 농담식으로 불릴 정도로 시네마틱 영상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게 블리자드인데, 그 영상들 중에서 제가 거의 최고로 꼽는 게 이제 마지막 바스티온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와 그 영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봤음에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영상 뭐 오버워치에 대해서 몰라도 이해가 되는 아주 재밌고 잘 만든 영상이니까 7분짜리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영상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그 영상에도 로봇과 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영상과 비슷한 스토리이려나? 비슷한 스토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장편 영화로 연출을 했을까? 그것이 좀 기대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포스터에 드래곤 길들이기 제작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래곤 길들이기도 나름 재밌게 본 영화라서 이거는 그냥 믿고 볼만 하겠다 싶어서 일단 보러 갔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영상미가 너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들 보면은 다 이쁘고 뭐 영상미 좋고 뭐 그런 것들 익숙하시겠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속의 로봇을 표현한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실제 자연들 있잖아요. 그런 실제 광활한 자연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더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연출도 창의적이고 좀 재밌는 연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첨단 AI 로봇과 여러 동물들이 연계되는 모습이 좀 굉장히 기발하게 연출이 잘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OST가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도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뭐 겨울왕국의 레릿고급 명곡은 아닐지라도 그 레릿고라는 곡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탈 정도로 굉장히 명곡이었지만 이 영화의 메인 OST가 키스 더 스카이라는 곡인데요. 딱 들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어딘가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좋은 멜로디와 노래로 잘 나왔습니다. 영화를 만약에 안 보러 가실 분들도 노래는 꼭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노래가 좋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기대하는 뭐 힐링, 감동, 귀여움, 뭐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 충분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영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시선에서 봐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여러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된 로봇이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모성애라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에 생겨날 AI 로봇들이 만약에 감정이 진짜로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을 진짜 감정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 일반적으로 로봇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현재까지 우리들에게 로봇이란 거는 그냥 세탁기, 컴퓨터와 같은 기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영화관 안에서 로봇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제가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울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건 영화니까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 로봇을 로봇으로 안 보고 그냥 호감 가는 어떠한 캐릭터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좀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예고편에도 나오는 대사니까 그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말하는 주체가 주인공 로즈이기 때문에 인간이 설계한 프로그래밍대로 살아가는 로봇의 모습과 유전자가 설계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고 동물들이 본능을 이겨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보통 하죠? 와, 저렇게 신기한 동물들이 많구나. 저 동물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런 신기한 모습으로 진화를 했구나. 엄청난 설계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것에서 감탄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만 봐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점점점 발전을 해서 하나의 생명체에 맞먹는 초고도 초정밀의 설계가 들어가서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명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너네 로봇들 슬퍼하고 웃고 그러는 거 그냥 다 프로그래밍 된 거잖아. 다 가짜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동물들도 결국 다 프로그래밍 된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영화 평가랑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로봇인 로즈를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리고 키워내신 어머니의 모습이 되도록 연출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글이라는 곳에서 여러 동물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받으면서도 자기 자식 하나만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해내는 그 로봇의 모습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발전한 최첨단 AI 로봇으로 로즈가 나오거든요.
정말 수많은 기능을 탑재한 그런 유능한 로봇이 해내는 일들을 우리 부모님이 똑같이 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도 다 부모라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서투셨을 텐데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키워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기 새였던 브라이트 빌이 로즈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브라이트 빌이라는 이름을. 브라이트 빌이 완전히 성장을 해서 로즈를 떠나갔을 때 그 외로워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꼭 그런 가족적인 부분들 말고도 이제 브라이트 빌이 다른 거위들과 생김새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어미새에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좀 당했어요, 초반에. 좀 외모지상주의적이라든가 남들보다 모자란 아이들을 따돌림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주인공이 아닌 다른 캐릭터가 한 명 있거든요. 한 마리구나. 다른 캐릭터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비웃는 동물들의 모습도 나왔었고, 지구 환경변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예전의 겨울보다 심하게 추워져서 원래 자기들이 하던 방식으로는 겨울을 못 넘기게 된 그런 안타까운 동물들의 모습도 나왔고, 이런 대충 제가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게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잘 모아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표현해낸 영화라서 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자 할 때 그것이 좀 어색하거나 억지스럽다거나 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영화가 됐을 뻔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짝은 아쉬웠던 점들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영화에 이제 빌런이 있잖아요. 빌런이 나오는데 빌런이 좀 약합니다. 네. 빌런의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잘 뽑혔거든요.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어볼 위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게 표현이 됐어요. 로즈 같은 그 로봇들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또 다른 로봇이 빌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최첨단 AI가 들어가 있는 지능캐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좀 빌런이 좀 허술하다 싶을 정도로 좀 멍청하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극한의 상황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는 다양한 연계되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준다든지 떡밥을 회수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떡밥 얘기했잖아요.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탑 1을 꼽으라면 저는 코코라는 영화를 꼽는데, 그 영화는 초반부터 여러 가지 떡밥들과 설정들을 뿌려놓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씩 회수해가면서 위기들을 극복하고 스토리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더 감동을 주는 영화였는데, 이번 영화는 캐릭터들의 서사는 잘 쌓았지만 스토리 초반과 후반이 연결되는 그 자물쇠가 풀리는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스토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인공들 캐릭터 디자인이 그렇게 잘 뽑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멘탈 같은 디즈니 영화를 보면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사에 도움되는 AI 로봇의,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로봇의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생겼을 뿐인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새의 모습 그 자체인 거라서 조금 차별점을 두기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외형적인 디자인이 조금 심심했습니다. 잘 기억에 남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아이들은 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 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영화를 보시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영화는 아주 잘 만들었고요. 제가 실제로 영화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었고, 노래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영상미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 많다, 머리 아픈 일 많다 이런 분들은 이 영화 한번 보러 가셔서 힐링 한번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만약에 자기가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다 이러신 분들은 영화관 들어가시기 전에 휴지 같은 거, 손수건 같은 거 꼭 챙겨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쉬웠던 거는 이제 빌런이 조금 허무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고 고도의 그런 떡밥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는 아니었고 그냥 주인공들의 서사가 좋은 스토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에 한 83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제 나중에라도 가끔 생각날 때 다시 보는 그런 힐링 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일드 로봇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